네, 지난번 아주 뜨거운 부정선거 관련 토론 해주셨는데 시원하게 또 대답도 해주셨는데요. 성윤환 클린 선거 위원장이십니다. 공명선거 추진위원장이 공명선거 추진. 윤석열 캠프에게도 드디어 예. 공명선거 추진 이게 본부가 있으니까 네. 다행입니다. 성윤환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사전 투표 네. 논란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야구 사전 투표는 그 부정선거의 온상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당일 투표해라 이런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먼저 직접적인 답변보다 먼저 좀 주변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방역 대책을 완화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하필 선거를 얼마 앞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5천 명, 1만 명도 안 되다가 지금 갑자기 10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20만 명 된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게 3월 4일, 5일 사전 투표일 되면은 제 생각에 이게 15만, 20만이 될 거고 좀 본투표일 되면은 좀 30만, 40만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왜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막 폭증을 할까? 그래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의 기여도를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할 때 이 기여도를 제1 요소로 감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여도가 눈에 드러나는 것은 투표율이네, 사전 투표율을 올리고 본 투표는 자제하고 사전 투표율을 올리고 그 사전 투표함을 열었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높게 나오면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그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예.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금 사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한 장면을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특히 사전투표에서 이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동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사전투표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 참여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전투표가 딱 끝나는 그날부터 폭증을 시키면서 사망자를 막 늘려가고 그걸 또 강조했을 때 과연 본선거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고 참았던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네요. 그래서 요 말씀을 또 좀 더 올리면 저라도 제 이제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가 90이신데요. 이 두 분 폭정한다 그러면 저도 웬만하면 가시지 마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어르신들 스스로도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걸릴지 모르니까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이거 온통 온상인데 그래서 투표율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됐을 때 이제 민의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표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은 부정선거 문제는 최대한 차단하겠다. 그러니 당과 후보를 믿고 사전투표도 좋고 본투표도 좋고 편하실 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투표에 나가주십사. 사전투표는 꼭 안 돼. 그래서 사전투표 안 나갔다가 그날이 됐는데 갑자기 몸이 어슬어슬해. 또는 그날 됐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뭐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겨. 이래서 빠질 표가 자연스럽게 봐도 저는 5%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저 상대방 후보하고 간에 이 지지도가 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근접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오늘은 보면 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결과도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 후보를 돕는 건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립니다. 이제 진정성은 이제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딜레마네요. 딜레마인데 저희 입장은 그거죠. 이제 많은 분들은 사전 투표에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성 위원장께서는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놔서 이제 안심하라 그러는데 놀란 사람들은요. 그 동안에 해온 게 있는데 그걸 믿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이제 사전 투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본투표 날 뭐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동료를 하면 이게 이제 사전 투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100% 해결이 안 됐는데 저쪽에서 노리는 거는 사전 투표입니다. 본 투표는 당일날 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는 4일, 5일간 묵히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게 컴퓨터 작업도 용이하고 오프라인상의 작업도 용이하고. 그러면 타켓은 사전 투표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게요. 그러면은 사전 투표를 아예 100% 이제 믿으시면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명절날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고 싶시다. 고스톱을 치는데 여기 저 이모부 하나가 타짜를 하나 데려왔어요. 돈을 먹으려고 타짜를 하나 데려왔는데 우리가 1,100원 하면은 판돈이 이게 많아봐야 1,100원 아니면 몇만 원이에요. 같이 많아봐야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타짜가 움직이질 않아요. 10만 원, 20만 원 먹으려고 무슨 밑장 빼기를 하고 무슨 돌려치기를 하고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모부가 주책 없이 아이고 1,100원 뭐하러 하느냐. 아이고 1,000원짜리 해서 판돈을 키워놓습니다. 그 이게 몇백만 원짜리가 되면은 타짜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부정선거의 판돈을 키워주는 일이다. 부정선거의 유혹을 야 이걸 조작해야 되겠다. 근데 사전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10%뭐 이렇게 돼. 저거 통째로 해봐야 안 되니까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율을 높여주면은 저기 룸이 크니까 저 룸에서 이렇게 좀 만지면 마사지하면 이게 되겠다. 이런 게 될 수 있어 사전 투표하지 말고 정부득이할 경우는 사전 투표하시되 웬만하면 당일날 투표하시라. 웬만하시면 이걸 이제 주장하는 저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가리지 마시고 투표는 다 나가셔서 어쨌든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반론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자 우선 투표함 보관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개표할 때까지 한 3, 4일, 4, 5일 시간에 이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뭐 법률로 만든 게 이제 CCTV고 뭐 참관인 동행하는 거 이런 문제도 있지만 법률 이외에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총리 제 연수원 동기고 저하고 친합니다. 그러시군요. 황교안 총리께서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후배인 강용석 그 가세현 대표께서는 또 그 자원봉사자 700명을 모집해서 훈련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또 국투본의 민경욱 대표도 거기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하고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자, 그 창고, 보관 창고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럼 와서 그분들이 창고 앞을 24시간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또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부정 투표지가 들어가는 건 일단 현실적으로 차단이 가능해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산 조작을 해서 이제 그 득표율과 투표율과 득표율을 이제 조정 막 임의로 세팅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그 부분 아까 이제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용망을 깔고 또 방화벽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우리 전문가들이 검증까지 하겠다. 그 외에 우리가 투표함을 확실히 지키고 있으면 그 전산을 조작한다고 한들 이 투표함을 까긴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까게 되니까 그 위험도 많이 줄어들었다.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제 황총이나 그 강용석 전 의원 같은 분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을 이분들이 자원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민경욱 의원 국토본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이 박사님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막겠다. 같이 협조해서 막읍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대로 그 뭐 가급적 당일 투표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일 투표 하려고 하다가 투표장에 못 가는 사태가 만들어지는 일은 안 되겠다. 지금 우리는 2~3%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우리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 쪽이 투표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 보기에는 제 판단에는 아주 깊게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0.1%라도 아쉬운 판이 아니냐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요.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달라서요. 대통령 선거는 출구조사 발표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해서 이재명 뭐 43% 득표, 윤석열 뭐 41% 득표, 뭐 안철수 15% 득표 이렇게 출구조사에서 빡 나오는 순간이요. 끝나버리는 힘은 이재명으로 힘이 경찰, 검찰, 선관위, 뭐 공수처, 뭐 감히 이 저 무슨 부정의 부자도 못 꺼내고요. 재검표 재자도 못 꺼내고요. 힘쏠려서 재검표하기 어려워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게 아닌데도 재검표를 5군데 했거든요. 125군데에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율사 출신이니까 특수부 출신이니까 잘 아시지만 선거법에 6개월 내에 저 재판 결과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럼 1년 7개월, 8개월 동안 재판 결과 안 내놓고 재검표가 들어간 거가 5군데밖에 안 돼요. 재검표도 안 해요, 조차도. 그나마 그 5군데 난리쳐서 재검표했는데 수천 장이 이상한 표가 나왔습니다. 그걸 대법관이요, 그냥 뭉개입니다. 나왔는데도 뭉개요. 변호사들이 뭐 소리 지르고 난리쳐도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투표인데, 이거 왜냐면 아시잖아요. 중앙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는 같은 조직이잖아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고 위원장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같은 나이 말하자면 TV조선하고 조선일보예요. 그러면 TV조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선일보가 보도할까요? 자기네 식구기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도 뭉개는데 대통령 선거는 출구조사 발표하는 순간 감히 아무도 얘기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재검표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투표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팅한 저 전산 조직으로만 발표가 되고 끝나고 투표하면 아무리 그거는요 몇 달 후에 바꿔도 됩니다. 몇 달 후에 재검표가 혹시 있으면 안 바꾸죠.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요 한 말씀 드리면 그 대법원이 왜 이 사건 선거 무효 내지는 뭐 그 당선 무효 내지는 선거 소송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는지 저도 정말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무슨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건 재판 과정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대법원이 뭉개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정권을 바꿔서 대법원이 그런 짓 못하게 막아야죠. 예. 그리고 그래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출구조사의 결과 발표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하고 이제 개표가 진행되는데 개표 과정이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표 과정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미 힘이 확 쏠리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참관인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제 한 투표함을 그 까서 그 이제 분류를 하고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 이제 상황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요 상황표가 모여서 한 투표소에 이제 그 총 집계가 되고 그게 또 모이면은 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집계가 되고 이게 이제 중앙으로 수시로 보고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집계되는 과정 그러니까 표를 잘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집계를 엉망으로 하면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참관인들이 이 집계 과정을 따라가면서 감시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집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집계된 게 전산에 입력될 때 제대로 입력되는지 가서 봐라. 보고 이상 또 우리 스스로도 그걸 집계하는 수치를 다 일일이 우리도 수집을 해서 우리 당으로 보고하라.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참 답답한데 그렇게 뒤늦게 진짜 이제는 좀 이렇게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4.15 총선에서 그 당에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까? 한 번도. 그래 이제 사실은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전직 의원이고 또 당무에 이제 깊게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저도 이제 공명선거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이걸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크게 대두돼 있고 사전투표 거부 운동이 심상치 않아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소속 치시고는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이구나. 내일 이제 작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이제 모아놓고 제가 또 이 당신들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 그 교육 자료를 그 PPT로 잘 만들어서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를 기하겠다. 이제는 정말 우리 당을 의심하지 말아도 된다.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과거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 막 이렇게 그래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번에 올림픽이 몇 회인가? 올림픽이 지금 진행된 게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번에도 도핑이 또 나왔습니다. 도핑하면 금메달 박탈 당하는데도 도핑이 또 나와요. 욕심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근데 금메달 따는 거하고 대권을 잡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대권 잡는 거는요, 천하를 잡는 거고 특히나 이재명은 천하를 잡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뿐 아니라 문재인 팀들, 그 팀들, 뭐 나쁘게 말해 그 일당들이요. 문재인 일당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캠프,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핵심들, 이 일당들은요. 이번에 대선에서 져서 상대가 또 윤석열 후보야. 검찰총장 출신이야. 특수부 검사 출신. 수사에 아주 빠꿈이야. 그럼 자기들 작살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거 안 따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팅 다 됐다는데 그 세팅을 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금메달을 박탈시켜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림픽은 매번 도핑이 걸리면 박탈시키잖아요. 그래서 4등한 사람이 금메달 따기도 해요.
그래야 그래도 도핑이 또 네. 오늘날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4.15 총선을 국민의힘 당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거를 박탈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이번 3구 대선에서 그나마 조금 보는데 아니 부정선거 없다고 그냥 단언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에는 막겠다니 이제 아니 이게 막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막을 겁니다. 제 명예, 제 모든 걸 다 걸고 막겠습니다. 하겠네. 그리고요, 네. 그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외면을 당했습니까?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겠다고 다 자세를 바꾸고 일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저는 이제 뭐 이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그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성 위원장은 전 개인적으로 믿지만 성 위원장님의 발언만 나가면 그 국민의힘을 못 믿어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뭐 그 한 사람 공명 추진위원장 한 사람 달라졌다고 저 당이 다 달라졌냐? 그런 이 부분은 제가 책임자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게 당 대표가 다 있고 이런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질문을 네. 드리고 이제 노파심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고맙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이라는 건 해야 되니까요. 이제 러시아의 3명이 도핑 의혹이 나왔듯이 이번에 그렇게 우리 요 성윤환 위원장 위시로 해서 공명선거 추진위원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름직하게 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내지는 성윤환 위원장 내지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선 만약을 대면 우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면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절대로 지지 않겠고 만약에 그런 결과 어떤 나오면 부정행위가 개입돼서 우리가 실패하는 결론이 나오면. 난다면 이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 선봉에 우리 당이 서고 제가 설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국민 저항했는데요. 전 국민까지는 안 돼도 지금 그러니까 4.15 총선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데도요. 이 정권의 그 무지막지한 거는 모르셔서 그래요. 네. 저희 같은 사람 얼마나 탄압받는 줄 아십니까? 저희 이 유튜브도 탄압을 받아요. 전부 노딱 입는 다음에 다 알고 유튜브도. 그러니까 지금 방송들 패널들 보십시오. 다 그냥 저 여당 1세기도 우파라고 갖다 놓은 사람은 그냥 무늬만 우파인 사람 갖다 놓고 이렇게 싹 장악하고 그다음에 제가 검찰 조사, 경찰 조사를 선거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 알아요? 제가 경찰서 검찰 갈 때 오죽하면은 아니 여기 처갓집에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날 불러 이러고 들어가요. 이렇게 탄압을 받는데 국민의힘에서 한 번 뭐 막아준 적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거 하소연 안 합니다. 하소연 안 하는데 저 집단을 모르셔서 그래요. 네. 선거 끝난 다음에요. 악소리 못하게 또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봉기 못 일어나요 여기서는. 지난 선거 이후에 4.15 부정선거 의혹을 우리 시민들께서 애국 시민들께서 그렇게 제기했을 때 당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이제 그걸 당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밖에서 본 저도 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는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죠. 적어도 그럼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도 만들었어야 되고요. 당이 그러니까 뭐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그럴까 하는 또 뭐 이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섭섭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치부해도 됩니다. 뭐 유튜브 뭐 음모론자가 주장했다 이게 치부해도 돼요. 그러나 제 법조계도 계셨습니다. 125군데에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걸 외면하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송이 125군데가 들어갔어요. 지역구 몇 군데입니까? 그 중에서 절반이 무효 소송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당에서 입 방코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나는
저거는 무시해도 돼요. 저거 음모론자니까 유튜브 저것들 뭐 진짜 보수 꼴통이라 치부해도 좋습니다. 소송이 들어간 건 어떻게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번엔 믿어달라. 근데 그때 이준석이는 아직도 당대표예요. 그때 당대표 하면서 부정선거 없다고 단언한 사람이 이준석인데 아직도 당대표인데 믿어달래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부분 제가 책임을 집니다. 예, 예. 그래요. 어쨌든 당이 이제 일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네.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윤환 위원장의 진정성은 여러분들도 뭐 다 파악하셨을 거고요. 윤석열 후보도 부디 진정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이제 뭐 정권 교체 절실한 것보다도요. 내 한 표가 훼손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국민의 간절한 소망.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본질이거든요. 그 국민들의 간절한 그거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진짜. 그리고 야당이라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선거 다가오는데 좀 절실함으로 저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 가겠다고 그래요. 이민 살려주십시오 진짜. 우선 정권을 바꿔주셔야지 정말 우리 뜻대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상당 기간 은퇴해 있다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 스스로 나왔습니다. 공부하고 있다가 나와서 정말 이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는 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자면 우리 우파가 이 분열돼서 안 되겠다. 그래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사전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분열돼야 되느냐.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어쨌든 모든 국민이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와서 나라를 정상 궤도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본투표에 많이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으면 사전 투표도 하셔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본투표 많이 하셔서 하여튼 그리고 3월 9일 날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자유 대한민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선을 성윤환 다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